엔비디아 젠슨 황이 광통신을 차세대 AI 인프라의 핵심이라고 직접 못 박은 이후로 한국에서 광통신 종목 하나가 1년 만에 7배 가까이 올랐어. 그런데 그 광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진짜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따로 있어. 겐 전력 증폭기, 6G 통신 인프라, 그리고 방산 레이더에까지 동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회사야. 같이 뜯어보자. AI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면서 데이터 센터 간 통신 대역폭이 한계에 부딪혔어. 구리 케이블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광통신과 위성통신, 6G 무선까지 다 동원되고 있어. 이 모든 통신 인프라에겐, 즉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증폭기가 필수야. 기존 실리콘 트랜지스터로는 절대 못 따라가는 영역이거든. AI 인프라의 진짜 숨은 빌트인이야. 이 회사는 작년에만 주가 변동률이 약 600%를 기록했어. 광통신 테마가 폭락하면서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펀더멘털은 한 단계 더 좋아졌어. 1분기 매출이 분기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배가 됐어. 외국인은 폭락 구간에 매수로 받쳐냈어.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들어왔다는 뜻이야. 이 종목은 한번 잡으면 진짜 큰 수익이 가능한 자리야. AI 인프라, 6G 통신, 방산, 세계 메가 트렌드가 동시에 들어오는 자리거든. 번호 남기면 종목명부터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줄게. 지금이 광통신 폭락 후 매집 마무리 구간이야. 자리 잘 잡아야 돼. 오늘 종목은 RFHIC, 종목 코드 21만 8410이야. 글로벌겐 전력 증폭기 1위 회사야. 6G 통신, 위성 통신, 방산 레이더, 유료 장비에 두루 들어가. 시가총액 약 1조 4천억 원, 현재가 약 7만 8천 원이야. 52주 고가는 9만 8천 원이고 52주 저가는 1만 2천 원이야. 6배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이라는 점은 명확히 알고 가야 돼. 괜히 왜 차세대 핵심인지 맥락부터 봐야 돼. 기존 실리콘 트랜지스터는 고주파, 고온, 고전압을 동시에 견디지 못해. 5G까지는 그럭저럭 됐는데 6G와 광통신, 이성통신, 이상배열 레이더로 가면 실리콘으로는 절대 안 돼. 걔는 같은 사이즈에서 출력이 5배 강하고 효율도 2배 높아. 차세대 통신과 방산의 표준 부품이 되는 게 정해진 흐름이야. RFHIC의 핵심 지표를 보면 변동성과 펀더멘털이 동시에 보여. 현재가 7만 8천 원, 시가총액 1조 4천억 원이야. 외국인 지분율은 1년 전 8%에서 18%로 2배 이상 늘었어. 1분기 매출이 분기 사상 최대 약 850억 원, 영업이익은 약 180억 원이야. 영업이익률은 21%로 1년 전 8%에 2배가 넘어. 매출 믹스가 고부가 겐 쪽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흐름이야. 글로벌 겐 시장 구도를 보면 RFHIC의 위치가 더 명확해. 겐 트랜지스터는 미국 무엔겐, 일본 스미토모, 그리고 한국 RFHIC 정도가 세계적인 양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중에서도 RFHIC는 통신용 겐 모듈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야. 통신장비 회사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 네트워크가 다 RFHIC 모듈을 쓰고 있어. 한국에서 글로벌 1위라는 자리 진짜 흔하지 않아. RFHIC 사업 구조는 세 축이야. 첫째, 통신용 겐 전력 증폭기.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본업이야. 5G와 6G, 광통신, 위성통신에 두루 들어가. 둘째, 방산용 겐 모듈. 매출의 25%야. 위상배열 레이더, 전자전 장비, 미사일 시커에 들어가.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같은 한국 방산 빅사가 다 고객이야. 셋째, 유료 장비용. 매출 10%, 안정 캐시카우. 광통신 부문이 진짜 신성장 동력이야. AI 데이터 센터 간 통신 대역폭이 폭증하면서 광통신 송수신기에겐 전력 증폭기가 필수가 됐어. 코에어런트, 시에나, 루멘텀 같은 글로벌 광통신 장비 회사들이 RFHIC 모듈을 채택하기 시작했어. 광통신 부문 매출이 2025년 50억 원에서 2026년 300억 원, 2027년 800억 원이 가시권이야. 매출 한 축이 새로 열리는 거야. 사업 포트폴리오 4축으로 정리하면 이래. 첫째, 5G, 6G 통신용 겐. 매출 비중 50%, 안정 성장. 둘째, 광통신용 겐. 매출 비중 15%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 중. 셋째, 방산용 겐. 매출 비중 25%. 한국 방산 수출 폭증과 동반 성장. 넷째, 유료용 겐. 매출 비중 10%. 안정 캐시카우. 광통신 비중이 5%에서 15%로 폭증한 게 핵심 변화야. 기술 차별점을 봐야 돼. 겐 전력 증폭기는 단순 칩이 아니라 모듈 형태로 양산해야 해. 칩, 패키징, 방열, 전원 회로가 다 통합돼야 한 개의 모듈이 되는데 RFHIC는 이 모듈 양산 노하우를 15년 넘게 쌓아왔어. 글로벌 경쟁사들이 겐 칩은 만들지만 모듈 양산 수율은 RFHIC보다 떨어져. 이게 노키아, 에릭슨, 삼성, 하나가 굳이 RFHIC를 채택하는 진짜 이유야.
캐파 측면도 확인해야 돼. 안성 본사 공장과 평택 신공장을 합쳐 모듈 캐파가 1년 전 분기 600억 원 처리해서 분기 1100억 원까지 늘었어. 광통신용겐 모듈 전용 라인을 추가 증설 중이고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 캐파 증설이 매출 가시성을 직접 보장하는 구조야. 매출이 캐파를 따라가는 흐름이라 캐파 곧 매출이라고 보면 돼. 성장 드라이버 3개로 압축하면 이래. 첫째, AI 광통신. 엔비디아 차세대 칩과 같이 가는 광통신 인프라 폭증으로 매출 한 축이 새로 열려. 둘째, 한국 방산 수출. 한국 K방산이 작년에만 300억 달러 수출을 넘겼고 한화 시스템 위상 배열 레이더에 RFHIC 겐 모듈이 들어가. 셋째, 6G 통신 인프라. 2028년 6G 상용화에 맞춰 겐 수요가 한 번 더 점프해. 메가 트렌드 3개가 동시에 와. 재무 측면 변화를 숫자로 보면 진짜 임팩트야. 2025년 매출 2,400억 원, 영업이익 220억 원. 2026년 매출 3,500억 원, 영업이익 600억 원이 컨센서스야. 즉, 매출 46%, 영업이익 173% 폭증이야. 2027년에는 매출 5천억 원, 영업이익 1천억 원이 가시권이야. 시가총액 1조 4천억 원짜리 회사가 2년 안에 영업이익 1천억 원이면 PER이 자동으로 14배까지 떨어지는 구조야. 여기까지만 들으면 흐름 대충 감았지. 근데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야. RFHIC은 변동성이 크니까 어디서 진입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진짜 관건이야. 광통신 폭락 후 매집 마무리 구간에서 정확히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 가격대가 따로 있어. 번호 남겨놔. 밑에서 나올 5단 가격대, 진입 타이밍, 손절가 전부 정리해서 보낼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폭락 구간에서 매수로 받쳤어. 외국인 지분율이 1년 전 8%에서 18%로 2배 이상 늘었어. 4월 광통신 폭락 구간에 외국인이 누적 320억 원 순매수했어. 이건 차익 실현이 아니라 추가 매집이라는 뜻이야. 기관도 같은 구간 150억 원 순매수했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집을 끝내가는 구조야. 매출 성장 곡선을 시각화하면 그림이 깔끔해. 2023년 매출 1,500억 원, 2024년 1,800억 원, 2025년 2,400억 원, 2026년 3,500억 원, 2027년 5천억 원. 4년 동안 매출이 3.3배가 되는 흐름이야. 영업이익은 더 가파르게 점프해. 2023년 50억 원에서 2027년 1,000억 원, 4년에 20배야. 한국 코스닥에서 4년 매출 3배에 영업이익 20배인 회사가 몇 개나 될까? 경쟁사 비교를 보면 진짜 차이가 보여. 미국 무엔게는 PER 30나, 섭배의 EPS 성장률 30%야. 일본 스미토모는 PER 28배의 EPS 성장률 25%야. RFHIC는 PER 23배의 EPS 성장률 60% 이상이야. 같은 겐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데 가장 싸게 거래되고 있어. 글로벌 동종 평균에 맞추기만 해도 50% 추가 상승 여력이야. 글로벌 겐 시장 한 번 더 짚자. 시장 조사 회사들이 2030년 글로벌 겐 모듈 시장을 약 100억 달러로 봐. 하나로 13조 5천억 원이야. 그 중에서 통신과 방산용 겐이 70%니까 9조 5천억 원 시장이야. RFHIC 글로벌 점유율이 15%만 가져가도 매출 1조 4천억 원이야. 지금 매출 2,400억 원짜리 회사가 매출 1조 4천억 원 회사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진짜 열려. 이제 진짜 핵심 5단 가격대를 정확히 보자. 손절가는 6만 5천 원으로 잡아. 60일 이평선과 폭락 직후 매집 평단이 겹치는 자리야. 진입가는 7만 3천 원. 20일 이평선과 매물대가 겹치는 핵심 매수 구간이야. 현재가는 7만 8천 원.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컨센서스 평균이고 2026년 영업이익 600억 원에 PER 30배를 적용한 자리야. 52주 최고가 9만 8천 원을 한번 돌파하면 11만 원대까지 가능해.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 그림이 깔끔해. 5개 메이저 증권사 평균 목표가가 약 11만 5천 원이야. 가장 보수적인 곳도 9만 5천 원, 가장 공격적인 곳은 13만 5천 원이야. 매수 의견 4명, 중립 1명, 매도는 공명이야. 현재가 7만 8천 원 대비 평균 상승 여력이 약 47%야. 광통신 폭락 후 컨센이 더 강해진 게 핵심이야. 시나리오는 세 갈래로 갈라져. 베이스 시나리오, 방산 수출과 광통신 매출이 컨센대로 가면 6개월 안에 9만 5천 원 도달. 불리시 시나리오, 엔비디아 광통신 직접 발주가 추가되면 11만 5천 원 컨센 달성. 베어리시 시나리오, 글로벌 것이 변수로 코스닥이 빠지면 6만 5천 원 부근에서 박스권 흐름. 어느 쪽이든 손절 6만 5천 원만 지키면 다운사이드는 약 17%로 제한돼. 투자 체크포인트 4가지를 정확히 정리할게. 첫째, 진입은 7만 3천 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7만 3천, 7만, 6만 7천에서 3분할이 안전해. 둘째,
1차 익절은 98,000원 직전 고점 돌파 시 절반 정리. 셋째, 2차 익절은 115,000원 컨센서스에서 추가 정리. 넷째, 손절은 65,000원 종가 이탈 시 무조건 끊어. 손익비 약 3대 1짜리야. 리스크도 솔직하게 짚어야 돼. RFHIC은 변동성이 진짜 큰 종목이야. 1년 사이 12,000원에서 98,000원까지 8배 변동을 보였어. 광통신 테마가 한 번 더 폭락하면 단기 30% 하락도 가능해. 분할 매수가 진짜 중요한 이유, 손절 라인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야. 욕심 부리면 한 번에 잘릴 수 있는 종목이야. 구체적인 리스크 3가지를 정리할게. 첫째, 광통신 테마 추가 폭락. 4월 폭락처럼 단기 차익 실현이 한 번 더 들어오면 30% 하락 가능. 둘째, 글로벌 통신 장비 발주 지연. 노키아 에릭슨이 5G 캐펙스를 줄이면 매출 컨센이 깎여. 셋째, 한국 방산 수출 지연. 폴란드, 사우디 같은 핵심 시장 발주가 밀리면 방산 매출이 흔들려. 다만 외국인 매집과 컨센서스 강도가 강해서 다운사이드는 제한적이야. 마무리하기 전에 큰 그림 한 번만 더 보자. AI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 칩에서 시작해 광통신, 이성통신, 6G 무선까지 확장돼. 거기에 한국은 K방산 수출 폭증까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RFHIC는 이 모든 메가 트렌드의 진짜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어. 통신, 광통신, 방산이라는 세계 메가 트렌드의 교집합에 있는 종목이야. 결론은 명확해. RFHIC는 겐 전력 증폭기 글로벌 1위, AI 광통신과 방산이 동시에 들어오는 진짜 듀얼 호재 종목이야. 외국인이 폭락 구간에서 매집을 끝낸 자리, 컨센서스 평균 115,000원, 매도 의견 공명. 73,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로 잡고 98,000원 1차 익절, 115,000원 2차 익절 전략으로 가면 충분히 큰 수익이 가능한 자리야. 투자는 결국 자기 책임이지만 자리 자체를 잘 잡는 게 진짜 중요해. RFHIC는 변동성이 큰 만큼 자리 잡기가 핵심이야. 광통신 폭락 후 매집 구간이 진짜 좋은 자리야. 분할 매수, 분할 익절, 칼손절 이 3가지만 지키면 변동성에도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 자리만 잘 잡으면 광통신, 방산 듀얼 호재로 큰 수익이 가능해. 진입가 73,000원, 목표가 115,000원, 손절가 65,000원. 이 자리 어떻게 잡을지, 분할 매수 비중은 어떻게 가져갈지, 익절 라인은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 손절 시점 관리법까지 전부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줄게. 광통신 폭락 후 매집 마무리 구간은 진짜 자주 안 오는 자리야. 참여 남겨주면 바로 전송할게.